주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저는 자긍심, 프라이드를 갖고 삽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로서 어느 나라 우리 후진국에 가도 정말 떳떳하고 미국이나 유럽 가도 이제는 우리가 꿀리지 않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님께서 안전한 사회 구축에 3대 핵심을 두겠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한번 어떠세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국가의 책무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1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고로 대량 살상이 생긴다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망을 충분히 구축을 하고 예방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 이번에 특히 그 불산 사고 같은 거는 저는 참 수치로 저는 생각합니다. 대책을 좀 정말 좀 듣고 싶었는데요. 이 북핵도 사실 안전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북핵 이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사소하게 우리가 벌어지는 그 아픔, 사망으로 인한 아픔. 저는 노동부에서 산재로 장애인 되고 사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가족들을 보면 정말 공무원으로서 너무 참 무책임했구나 이런 것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님 역할을 수행하면 이런 잔잔한 것 같지만은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저는 아까 위원장 처음에 복철 개망 과거에 엎어진 수레바퀴의 자국을 잘 보아서 우리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대표적인 지금 사례가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말씀 하신 분이 우리 실학자 최한기 선생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저는 실사구시적으로 우리 행정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상식이 통하는 게 그냥 제도고 또 국정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방 자치법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도시군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 정부, MB 정부를 포함해서 지방행정 개편 이런 데 어느 정도 좀 정부가 논의해왔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네. 어떻게 좀 알고 계세요? 이게 국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지역 청와대 중심으로 위원회에서 해왔죠. 저는 국회를 이해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도 했는 거예요. 예. 지금 사실은 큰 틀도 많습니다. 경상도, 전라도도 이제 없애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데 저는 굉장히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군의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7곡의 경우가 한 12만인데요. 이보다 적은 시가 전국에 17개나 있습니다. 인구가 이제 시군이 이제 인구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기준에 한 번 시가 되면 인구가 계속 줄어도 시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 거는 또 제도적인 물론 맹점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실제로 행정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진 군이 시라는 데보다도 오히려 적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른바 총액 인건비라는 제도 때문에 틀에 묶여가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인구가 많고 경찰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이라는 이유로 아직 상급지, 훨씬 적은 시기 때문에 또 2급지 이런 거 한번 합리적으로 우리 군민, 시민에 맞게 한번 조정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지난번에 연구되었던 게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는
연구 외에 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적하는 예. 이렇게 좀 상식에 안 맞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좀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개선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예. 저는 이 모든 게 법제도도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MB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자, 지금 선진화로 인해서 기획재정부가요, 예산 편성, 인력 운영, 경영 평가 모든 걸 전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철도공단, 뭐 시설공단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장이 정말 책임 경영을 하는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어느 공기업 사장님은 정말 할 게 하나도 없더라. 기획재정부에서 다 하고 해당 부처 사무관이 다 하고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 편성은 당연히 기재부 있더라도 평가는 좀 다른 기관에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국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할 요의가 있습니까?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요, 우리 불과 1년 반 전에 LH공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 부채 이자 비용이 140억 원. 아직도 140원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도 똑같습니다. 근데 벌써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공기업 위원장, 노조위원장 한 여러 명 만났는데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사장은 3년 임기 마치고 떠나면 되지만 조직원들은 회사가 어려지면 망하면 다 일자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정말 이 공기업이 제대로 자율 경영하고 그래서 장관한테 줘가지고 해당 부처에서 장관이 공기업 이사장, 사장이 잘못하면 과감히 내치고 이런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떠세요, 장관? 네. 후보님. 우선 공기업 CEO가 전문가가 가도록 해야 될 것이고 책임 경영하도록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의 최민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